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첫 번째, 지금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본인도 결단할 때죠. 누구 결단을 바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름도 안 나와. 그 익명에 숨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모든 언론들이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은 신났어요.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해.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겁한 정자들이. 아유.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단합해야 될 시기다. 이럴 때 아니다라고 하면 언론 등을 통해서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내려놔야 된다. 이제 계속 그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영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방식으로. 근데 다시 한 말씀드려요. 이 정알못 정치인들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내려놓게 되면 총선은 없는 거예요. 결국 윤석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낙마를 하잖아요. 뭐 윤석열에 대한 워낙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 무조건 이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윤석열이 대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 과반 이상이 넘어요. 그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뭐 어떤 신상의 변화가 생기면 민주당 선거 투표장에 민주당 지지층이 안 나갑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 논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으면 우리가 총선 진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알못이죠. 정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대선 지나고 1년 됐잖아요. 그동안 계속 이재명 해서 탈탈 털어왔는데 지금껏 민주당 지지율 어때요? 어떤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은 훨씬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근거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으려고 하는지 아니, 그저 자기들의 앞으로 있을 공천만을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하는 거 막자고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돈 돌리고 자신만 살겠다 이건 아니죠. 2월 27일 이후에 민주당원들의 어떤 가입 인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를 정말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김대중 노무현 같은 민주당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누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얻은 득표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한민국 역사상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얻은 가장 많은 득표가 이재명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대 가장 적은 표수 차이를 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실정, 폭정을 할 때마다 소환되는 대표적으로 대통령감 인물이 이재명이에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뇌물 뭐 어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저 배임, 삼자뇌물 이런 거 가져와서 쳤단 말이에요. 딱 그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딱 공개된 이후에는 민주당이 한 명도 예의 없이 이재명을 둘러싸면서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공천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분석하는 얘기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의 상황에서 이재명 낙마하라고 말하는 거는 또 다른 속내가 있다. 그거는 이제 그 앞에 정봉주원 방송에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결국 컷오프 문제다. 경선 룰 문제다. 여기 이제 그걸 놓고 딜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원들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다면 평가 말고 당원 평가가 있을 때 당원 평가 비중을 높여버리면 이 사람들 다 사실상 탈락에 가까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원들이 경선에 개입하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 같은 뭐 여러 가지 주장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 방송 보시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여기에 여러 그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비명 중에 대표적인 사람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게 더 웃기지 않아요? 개딸의 문자가 너무 세지면 역효과다. 본인이 엄청 많이 봤나 보죠. 정치인이 저렇게 말하면 안 돼. 저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민주당 지지층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저 조홍천 의원의 그 저런 발언이라든가 생각이 얼마나 이 민주당원들을 열받게 하냐면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일명 수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당원들이 뽑은 77.70%를 담은 당대표를 지금 검찰 아가리 속에 집어 넣으려고 등 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하는 짓이 더 악랄하면서 무슨 개딸 문자가 뭐 세지면 역효과가 난다고 이런 헛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죄송하다라고 끝나면 돼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SNS에 쓰고 있잖아요. 나는 부결이었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게 돼서 죄송하다 이렇게 죄송하다. 하면 되는데 저 사람 개딸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언론들도 개딸이 뭔지를 몰라요. 실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강성 지지라고 지지자들이라고 그걸 정의를 이미지화 시킨 내려버렸죠. 거지. 예. 근데 개딸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력은 욕설 문자 보내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어떤 60대 남자가 보낸 욕설 문자도 다 개딸로 치환시키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당인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서 일단 죄송하다고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지지층이랑 싸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떤 표를 찍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역사라는 게 반전과 반전의 연속인데 체포동의안이 그 꼴 났을 때도 보면 반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생각지도 예. 못했는데 그리고 나더니 민주당이 아까 뭐 이윤정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당 당원 입당이 러시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 올라갔어요. 그 시기랑 맞물리면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그 질문이 뒤쪽에 있거나 하면 민주당 지지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하다고 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언론 같은 데 나가서는 이재명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이 체포 동의안이 들어간 여론조사. 민주당 44.6, 국민의힘 39.4. 그리고 목요일날 나오는 MBS 여론조사는 보지 마세요. MBS 여론조사가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회사가 4개 중에 2개가 2주 있다 하고 그 2개 나머지 2개가 2주 있다 하는데 특정 그 언론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들어있는 그 주간에는 항상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걸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2월 27일 날 월요일 그 투표 결과를 보면서 그 시청자분들한테 민주당 당원 가입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왜 국민들이 지금 입당 러시가 이렇게 세지고 있겠습니까? 안 되겠구나. 이제 진짜 민주당 개혁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끓어서 민주당 가입 러시가 지금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지역에서 연락 받았는데요. 몇몇 분이 벌써 화가 나서 입당한다고 화가 나서. 입당해 주셨답니다. 아유. 이젠 정말. 진짜 걸러내야겠구나. 누구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의원님? 윤석호야 나가 이 새끼야. 개딸을 바보로 만드는 새날부터 살처분이야 민주당에서 하는 길. 똥파리구만. 똥파리네. 나가 이 새끼야. 아유 이 새끼. 저는 미친놈들 존나 많아요. 자, 강병훈 의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마태복음 27장을 읽었다. 마태복음 27장 거기 내용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저건 뭐예요? 강병훈이 원래 친낙이었죠, 친낙. 그랬었나요? 그 친낙에서 밀었던 당대표 나중에 이제 경선할 때 강병원, 설훈 이렇게 단일화가 안 됐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 전 대선 과정보다 그 전에 강병원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줬던 것은 우리 당원들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또 이 당원들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이 상황을 저는 정말 인정하기가 힘든데 지금 저 이재명 대표 앞에서 마태복음 27장을 읽은 것은 결국 희생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대표 사퇴를 하고 네. 희생을 하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가론 유다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읽어줘봐요. 1, 2, 3, 4.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1.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이다. 2.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 3. 제자들 중에 깨끗하지 못한 자이다. 4.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다. 네. 가론 유다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은화 30냥의 제사장들한테 팔아넘긴 인물이에요. 나중에 예수가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후회하고 자살합니다. 그게 유다예요, 유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지금 시기에 예를 들어서 강병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 앞에서 마태복음 20장 읽었다는 게 어떤 뜻인지는 본인밖에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해석하기.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줘야 민주당에서 한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떤 뜻이. 결국 지금 현재 이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 저런 막 예를 들어 성경을 읽었으니까 우리 똑같이 하는 강병원은 그럼 유다입니까? 네, 100번을 얘기해도 민주당에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입니다. 이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몇몇만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 친문이라고 불리우는 친낙계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측근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월요일 방송에도 이제 경선 이후에 그 이낙연 지지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당원 그 가입 철회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철회한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뭔가 이렇게 이제 정권이 이제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자리씩 뭔가 이렇게 잘 챙겨줄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성향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실망해서 그냥 당 탈퇴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명 그 친낙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을 하는구나. 국힘당과 똑같은 결을 갖고 있구나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원이 뽑은 당대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그것도 무죄가 뻔히 알고 있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나 내용 몰라라고 하지만 조금만 관심이 있거나 한다면 그리고 설사 진짜 정말 많이 양보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어떤 흠집이 있었어도 그래도 당대표니까 물론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공천 이유든 어떤 이유든 무조건 그냥 검찰 입에다가 이재명 대표 어떻게든지 지금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머릿속 자체가 너무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근데 정치는 어떻게 보면 철학이 개입되면 어떤 고도의 학문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학일 수도 있다고. 근데 정치 기본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많이 쓰는 말이 확증 편향이라고.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죄를 확신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죠. 한때는 반명이어도 돼요. 한때는 친낙이어도 된다고. 문제는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당의 당대표가 어떤 위험에 처했는데 그 위험이라는 게 사실상 조작으로 만들어진 위험이라고 하면 내가 먼저 나서서 우리 당대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 심정적으로 다시 친명이 되고 친민주당이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를 잘 모르는 이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맥락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산만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의리가 없다고. 계산만 하는 거라고. 내가 살아온 세월도 저는 그런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을 지키는 게 더 큰 가치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 이 사람은 빼라. 그래야 네가 이익 본다. 새날 방송 운영하면서 그런 경우 꽤 많이 봤어요. 이 사람 빼라. 이 사람 때문에 새날 안 본다. 푸른 나무는 마음에 드는데 빼라. 안 돼요. 내가 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을 내가 빼야 될 이유가 없으면 지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방송 잘하겠지. 그 맥락이랑 똑같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잘잘못을 떠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당대표를 하고 있으므로 민주당이 불이익 받고 있으니 나가시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잖아요. 그걸 의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하자가 없고 내가 지켜야 될 대상이면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내가 감싸 안아야죠. 저는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왜 달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 그 권한을 잘 활용해달라. 나 대신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하는 그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감정이
뭐 이전 비주류였고 본인들과의 관계가 깊지 않고 해서 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과 별개로 지금이 비상 상황 아니냐고요. 본인들도 다 알 거예요. 전 정부에 가해지는 그런 검찰의 폭압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며 무도한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정말 극복해달라, 힘을 모아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못 본다라는 거는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최소한의 자기의 그 직업 윤리, 본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철학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면한 이 과제에 천착해서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지한다면 이런 행동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지만 상식이 있는 민주당 사람이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재명 일이에요. 지켜야 되는 거죠. 다른 게 없다니까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이 한 가지라도 맞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와야 있어야죠.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는 명분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뭐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인데다가 그 난리를 쳤지만 뇌물치 하나 걸지 못하는 바로 이런 사건들을 통칭해가지고 너 수사받고 있으니까 당대표 내려놔. 말이 안 되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당신이 당대표를 내려놓으면 민주당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요. 아니라니까요. 민주당 먼저 망한다니까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그런 게 있잖아. 살아오면서 독재 권력과도 싸워보니까 이거 정말 오래가지 않아요.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당원이 이긴다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 자리를 내려놓거나 뭐 구속이 되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이재명 대표 욕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소위 말하면 이재명 당대표 내려놓으라 한 비명들이 욕을 뒤집어 쓰는 거지. 그게 정치 구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노골적으로 아예 당 깨려고 작정하고 덤비지 않는 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정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정말 저쪽 검찰 아가리에다 쳐넣으려고 하는 그 우리 쪽 의원들 보면서 국민의힘 사람들과 결이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들조차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들은 일단은 아마 서로 으쌰으쌰해서 막아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런 건 있어. 그 뭐 20, 30명이 크게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나머지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수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싸잡아서 이야기하면 안 돼. 지금부터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싸잡아서 이야기하면 안 돼. 극히 일부. 극히 일부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주류로 자리 잡는 측면도 있어요. 그럼요. 아니 어. 그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번에 저희가 민주 진영에 175명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무소속까지 다 합해서. 근데 어쨌든 부결할 때 무효, 뭐 기권 이분들도 소극적이긴 했지만 부결에 찬성한 거거든요. 158명이 민주당의 의원들이 민주 진영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금 검찰 독재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게 더 제가 볼 때는 맞는 건데 저는 최소한 17명 정도로 보이는 그 가결표를 던진 이분들은 공론의 장에 나와서 자신들의 소신을 이 당원들에게 떳떳하게 밝히고 그 소신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가결에 던졌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사실상 없죠.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한 사람은 없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상민이 형 정도는 저 사람 가결 찬성표를 던졌겠다 싶은 언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응천이 오빠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바보일까요? 네. 그렇죠. 검사 네. 출신인데. 근데 이 17명이 자기 소신도 못 밝히고 이러면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야,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민주당을 욕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요. 이재명 대표를 77.77%로 찍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당대표 경선 때도 이런 사법 리스크 이야기 나왔습니다. 다 알고 뽑은 거예요.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서 윤석열과 맞서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럼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없이 이런 경우에는 비명일수록 앞에 더 나서가지고 이재명을 지키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참 답답하신 분들인 게 이해가 안 진짜 돼요. 그러니까 보면 정치든 뭐 경제든 어디든 사람이 모여 있으면 다 문제가 생기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돌아가는 민주당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이젠 개혁의 시간이 왔구나. 그래서 정말 민주당원들도 많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뭐 우리 새날 같은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개 분위기도 만들어 가면서 진짜 민주당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구나.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이라는 당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또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대통령 대세론도 굳혀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여론조사하면 무조건 이재명 1등이잖아요. 윤석열이 반대쪽에 정말 아주 똑똑한 진짜 천재 행정가가 있었다. 이런 느낌도 있고 알고 봤더니 진짜 돈 10원 한 장 받지 않은 엄청나게 깨끗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상황임에도 과정이죠. 불구하고 네. 이거 어차피 기소됐으니까 당대표 내려놔 같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이 민주당 내 이분들이 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줄 생각이 있습니다.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정말로 죄송하게 됐다. 몰랐다. 그런데 뒤에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이재명은 구속돼야 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당원들이 반드시 찾아내요. 그런 사람들이 공천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총선 공천도 소위 말하면 표시라는 친명만 다 공천하는 불가능합니다. 비명도 공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역에 내려가면 나름 지역 기반 잘 다져놓은 사람들이에요. 당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는 한 지역위원장들 오다 받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사람들 바꿔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타겟이 되면요. 공천 자체가 논란이 돼버려요. 타겟이 되면.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했던 이상민이 7년 후에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민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이 이상민 그냥 두겠어요? 정리해야죠. 이분은 필연적으로 저렇게 나서기 좋아해서 이쪽이 관종형 정치인이잖아요. 소신도 없고. 당대표한테 내부 총질하는 게, 무슨 병처럼 되신 분은 이번 공천 때는 배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분은 문재인, 이재명 이 두 분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예언하고 계시는 민주당의 노스트라다무스. 그분이 찍으면 대통령 된다? 네. 새벽 나그네님께서 하늘이 이재명 대표님을 세계적으로 큰 대통령을 만들고자 큰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답답하시겠지만 용기를 가지세요. 난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상이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 여러분들 기억 잘 못하시죠? 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또 돌아가셨으니까. 저 어렸을 때요. 5.18도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일으켰다는 게 아니라 저들이 봤을 때 김대중 내라는 사건이 그렇죠. 5.18이에요. 그 전에 박정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납치당해가지고 수장당할 뻔하기도 했잖아요. 나중에 김대중 내라는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당합니다. 근데 바로 대통령 됐습니까? 나중에 6.29 있고 나서 4명이 대선 나가는 바람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정필 나가는 바람에 또 떨어지잖아요. 비난이 빗발치잖아요. 나중에 그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하고 또 김대중을 또 이렇게 고립시키잖아요.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대선 김영삼한테 지고 나서 정계 은퇴하고 유학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시 또 번복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이야 지나온 세월 말 한마디로 끝나는 세월이지만 그 당시 겪었을 우리 고통들은 다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이 스토리 속에서 서사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이었어요. 아, 진짜로 증거가 없는 깨끗하구나. 사건이구나. 그럼 여기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조금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라도 나서갖고 내가 검사 출신의 무슨 남양주 어디에 머리 하얀 국회의원이면 이 새끼들 봐라. 내가 검사 출신에서 아는데 구속영장 이렇게 쓰는 법이 어딨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사법 사냥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에 동조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고 자 안졸리나 줄리님 졸려요 죽겠어요. 졸려요? 네. 민주당 수박 의원들 반드시 낙선시켜야 합니다. 의리도 소신도 없는 정치 장사치들 맞고요. 새벽 나그네님 그리고 김도현님 아시겠어요님 다 지나갔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자 여기까지 하시고 아직도 채널 구독 안 하신 분 있을까요? 아, 그리고 막 이재명 TV 1000만 만들기 뭐 이런 것도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전에 새날 100만 좀 만들어 주세요. 좀 금딱지좀 여기다 딱 놓고 방송합시다. 좀 아직 100만이 안 됐어요. 그러게 생활이. 말이에요. 아유, 참. 제일 훌륭한데 100만이 안 된 유일한 방송이죠. 아 진짜 구독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예. 해주세요. 뭐 겪다 보니 완벽하지는 않아도 좋은 방송이구나 하실 겁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